자, 오늘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증시 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증시 일정에 따라서 업종이나 섹터들 중에서 어떤 업종을 사야 될지,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수급 분석, 최근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이제 매도 포인트, 주식을 갖고 있을 적에 어디서 매도를 해야 거의 어깨에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한 어깨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법 강의도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낙폭과대주입니다. 낙폭과대주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장에 당연히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잘하는 건 재료주입니다. 이 재료주는 좀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경선이 언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된 주식이 뭐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일정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재료주를 매매하는데 저는 보통 장 끝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모든 뉴스를 봐요. 그냥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슈가 되거나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슈를 찾았다라고 하면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 업종 내에서 종목.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대장주를 찾아야 되죠. 대장. 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발굴해 놓은 거 갖고 매매할 때 참고의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1시간, 2시간씩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체크 포인트입니다. 증시 일정입니다. 5월 달에 증시 일정. 네, 요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FOMC, 그다음에 뭐 그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련주를 좀 분석하는 거. 네, 요게 오늘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 분석입니다. 네, 뭐 개인, 외국인, 기관, 뭐 매매 동향.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여기에는 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핫한 거는 21일입니다. 21일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그냥 한미 정상회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요 의제를 좀 봐야 됩니다. 의제. 자, 첫 번째 한미 동맹에 대한 의제를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 관련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5개의 의제가 이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주식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요. 한미 동맹이 다음 주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냐, 아니면 대북 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냐, 반도체 패권 경쟁, 아니면 코로나 백신 관련주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거냐. 저는 첫 번째로는 가장 우선순위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 논의가 이 의제가 가장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따른 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 백신주와 그 다음에 대북 정책. 근데 사실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방산 섹터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 당연히 뭐 철도 뭐 이런 거 대북주가 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순위는 일단 백신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에서 이제
뭐 모더나 관련 얘기가 주말에 좀 나왔죠. 이미 뭐 뉴스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더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뭐 이슈가 이미 좀 주말에 노출이 됐죠. 그러면 노출이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이런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을 제가 이제 오늘 발굴을 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패권 경쟁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 당연히 삼성과 SK 하이닉스겠죠. 근데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반도체 패권 경쟁에 따른 삼성전자 관련 업체 중에서 수혜 업종이 뭐가 될지, 종목이 뭐가 될지를 오늘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방산주예요. 방산주는 우리가 원래 이 논의에서 본데 저는 이제 크게 뭐 이슈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원래 방산주는요, 스페코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 스페코, 그 다음에 빅텍이에요. 그 다음에 휴니드인데요. 원래 예전에 대장은 네, 스페코, 빅텍이죠. 빅텍, 스페코, 휴니드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막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테마의 대장이나 이런 주식들을 될 적에는 자, 어떤 계리가 생기냐면 1. 자, 이 빅텍, 스페코, 휴니드에서 뭐 매출액이 가장 크거나 수익성이 가장 크거나 네. 아니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 대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빅텍이가 가장 뭐 수익이 좋고 회사 내용이 좋고 시가총액이 높고 영업이익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휴니드가 만년 3등이었습니다. 방산주에서. 근데 이제 3월 초에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방산주가 만약에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장은 요번에는 휴니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지지가 됐죠. 네, 61선 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다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페코를 보면 자, 61선 밑에 있죠. 네, 61선 밑에 있고 전저점이 8,290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이미 21선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 휴니드보다 차트 모양이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빅텍입니다. 빅텍도 단기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휴니드가 차트의 모습이 가장 좋고요. 얘가 이제 제가 봤을 땐 1등. 그 다음에 빅텍이 2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산주를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런 흐름을 보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에요. 자, 이 반도체 패권 경쟁. 근데 이게 또 뭐하고 엮여 있죠? 우리가 반도체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K 반도체 육성. 요것도 이제 뉴스에 좀 나왔죠.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죠.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니까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좋아지겠다. 이건 뭐 삼성전자겠죠. 그죠? 삼성전자.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투자하면 시장 대비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흐름에 비해서 약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최근 시장이 1% 하락할 쪽에 뭐 2, 3% 정도, 특히 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길게 봤을 적에는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라서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혜주로는 TCK, PSK,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식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미코라는 주식이 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반도체 패권 플러스 K반도체 육성에 따른 수혜주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 주식은 미코라는 주식입니다. 미코라는 회사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근데 이제 미코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이 거래량이 조금 적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나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좋은데 거래량이 조금 적다는 거를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도 있고요, IPO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제가 갖고 나온 이슈가 한 5가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실적이 뭐 이런 뭐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뭐 소부장 주식들은 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안정화가 되기 전에 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적으로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첫 번째 이 미코라는 회사 좀 보겠습니다. 이제 미코라는 회사, 미코는 이제 세라믹 소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네. 세라믹 소재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부품을 제작하고 코팅을 합니다. 그죠? 이게 보시면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고, 하여튼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요. 그러면 미코라는 회사는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반도체 코팅 뭐 이쪽에 하는 회사구나라고 좀 알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라믹 소재가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핵심 부품 소재 개발 및 제작, 그 다음에 국내외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미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투자 메리트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코라는 회사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 미코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 국산화 기술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미코에 투자를 한 게 얼마냐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네, 200억 투자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을 보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 설비를 하죠. 그럼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하죠. 자, 근데 이미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5년 연속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5년 연속해서 이미 이제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죠? 삼성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업황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연료 전지 생산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5개국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미코도 이런 뭐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도 들어가고요. 삼성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좋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세대 연료 전지의 원천 기술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미코는 이제 바이오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자 회사, 자, 코로나 중화항체의 진단 키트를 누구와 한다? 셀트리온과 합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과 개발에 성공해서 인증을 획득했고요. 뭐가 나왔죠? 뒤에? 네, 생산이 임박하고 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볼게요. 반도체인데 두 번째 진단 키트 주기도 하죠. 그죠? 상당히 좋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계 최초로 암 진단 보유 기술의 바이오 기업도 인수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약간 미코라는 회사는 지금 어떻게 넘어가고 있죠? 반도체에서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쪽 부분에서의 성장성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국산화. 네, 핵심 부품. 그리고 삼성이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물량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시설 투자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다. 대규모. 네, 그죠? 네, 대규모.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연료전지. 연료전지 쪽도 하죠.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미코라는 회사는 이 4세대 연료전지 생산의 원천 기술을 통해서 캐시카우, 돈을 버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향후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있고요, 연료전지도 있고요, 삼성 투자했죠,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를 통해서 이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진단 키트 개발 판매를 하고 있다. 뭐 셀트리온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뭐 인수하는데 뭐 화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코가 갖고 있는 상장 회사의 지분 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미코는 이 코스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코스콤이라는 회사의 미코가 지분을 이게 이제 잘못해서 40%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38.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코가 코미콤의 지분 38.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미코라는 회사는 이제 매출이 한 2,400억, 영업이익이 540억이에요. 그죠? 상당히 많죠. 근데 지분도 38.5%를 미코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모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핵심 부품의 특수 코팅 세정을 영위하고 있다. 주 거래처가 어디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주요 반도체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분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코 세라믹스라는 이제 지분을 80% 갖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고 했죠. 미코 세라믹스에 삼성전자가 16%를 이제 했어요. 이게 이제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지분만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증시가 좋으면서 어떤 열풍이 생기죠? IPO 열풍이 생기죠. IPO. 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투자했고 미코의 자회사인 미코 세라믹스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언제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이나 날짜를 우리가 유출을 하면 당연히 미코는 IPO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업황, 바이오, 그 다음에 자회사 가치 뭐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주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핵심 부품인 히터죠. 히터. 네, 히터. 그 다음에 ESC. 국내 2개 업체만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물량이 넘쳐나서 지금 강릉 공장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또 이제 미코의 자회사, 미코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코가 지분 가치를 100%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장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세라믹 전해질 4세대 연료전지 생산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없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15.7% 보유. 자회사 자금 조달 뭐 이 얘기가 있는데 미코 세라믹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코가 84%, 삼성전자가 15.7%예요. 그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언제 이제 IPO 할 거냐. 네. 여기 쭉 보시면요. 8일 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코 세라믹스는 KB증권 주관사를 통해서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별표가 5개죠. 네. 올해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공모 준비에 들어갈 거다. 거래소에 예비 심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얘는 올 하반기에 IPO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적도 있고 자회사 IPO도 있고 뭐 증설도 있고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뭐 요거는 이제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례 상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죠. 소부장은 이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게 되면 심사 기간이 45일에서 영업일 30일로 단축돼요. 그러면 이제 IPO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한 2,8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30억 정도. 올해는 어떻게 되냐? 3,400억. 영업이익이 이게 예상치니까 좀 바뀔 수 있어요. 550억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올라가죠. 1,800억, 2,200억, 2,300억. 네, 2,800억입니다. 자, 벌써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433억의 영업이익을 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이제 현금성 자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자료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 한 1,500억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 RSI 보조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를 체크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 70입니다. 이게 위에가 70이고 여기 밑에가 30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실 적에는 항상 30에 왔을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조정 나왔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3월 달에 보면 30에 내렸다 여기서 하면 추세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얘는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많이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네. 이 주식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가치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기술적 분석상. 그럼 여기 70건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가격대는 아마 한 17,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급 주체요. 이게 첫 번째 왼쪽은 개인 투자자. 자, 두 번째는 네, 이 코스피죠. 코스피 이제 코스닥, 코스피. 그다음에 선물이에요. 자, 개인 투자자는 지금 엄청나게 삽니다. 뭐 7조 가까이 샀고 외국인은 6조 팔았죠.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8,200억, 외국인들은 3,600억 매도했어요. 자, 선물에 보면요. 금융 투자는 윗방향, 네, 외국인들은 거의 6천 계약을 하락으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 주에 수급은 되게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이 현물 쪽 있죠. 외국인들 현물 매도, 네, 현물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포커스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저는 뭐 이게 이제 60일선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 60일선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60일선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네, 박스권. 이 박스권이 끝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제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3,100에서 3,260포인트권에서 매매 대응.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요 밑에서는 주식을 사셔가고 단기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혹시라도 이 121선을 훼손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단계가 빠지면서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이렇게 좀 많이 상승했다가 121선, 네, 반등 나왔죠? 자, 다시 121선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 중요한 거는 저번에 이제 995포인트의 단기 저항이 나왔는데 여기를 뚫어주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이 뚫어주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어차피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6월 달에 또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섹터들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저 위에서 사셔갖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보유 구간이다. 지금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추후에 단기적인 저항대 왔을 적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